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2019년 1월 둘째 주 한 주가 마무리되었네요. 다들 수익은 챙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게을러서 그냥 큰 수익은 아니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수익은 수익이지만 큰 수익은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늦게 일어나서 장전 뉴스도 못 보고 오전장도 거의 뉴스를 못 봤어요. 점심때쯤에 봤고 오전에 매매는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게을렀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보시다시피 뉴스가 빠졌어요. 오후에도 마감 후에 뉴스 좀 보고, 요거는 점심때쯤에 좀 본 뉴스고 오전장에 나온 뉴스는 그 뉴스가 별로 안 보였어요. 또 어쨌든 제가 좀 게으른 탓이겠죠. 그래서 뉴스는 많이 없지만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지켜보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1260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침에. 자, 그래서 쭉 1260개가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그냥 약간 들락날락 하면서 횡보성을 보였어요. 1200개대에서, 그죠? 계속 1200개대에서 횡보성을 보이다가 막판에 1100개대로 떨어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1287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 시점은 정확하게 스타트 시점이 아니니까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 1260개가 상승했었는데 마감은 1287개로 상승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시가보다는 높게 올라갔다는 거죠.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 흐름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밀렸다가 올렸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서서히 밀리던 게 여기까지 밀렸던 게 서서히 여기까지 밀렸던 게 한꺼번에 만회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저는 손절 처리했어요. 내일 또 월요일날 또 인버스 주말에 또 뉴스 나와갖고 북한 말하고 트럼프 또 악재 나와갖고 또 인버스 개폭등하면서 주가는 개폭락하고 그러면 열받죠. 어쨌든 간에 인버스를 이번 주에 잡았었는데 매도를 했어요. 언제 잡았었냐면 제가 이제 수요일쯤에 잡았었어요. 그래갖고 단기 조정 줄 때 맞나 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목요일날 오전장에까지는 이제 오전장에 저점 찍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그랬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여튼 약보합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그냥 팔아버렸어요. 지수가 추세선 따라서 올라가니까. 제가 여기 선이 많이 있는데 이 추세선은 어떤 선인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어떤 선이다라고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선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나중에 이 선을 언제 이렇게 왜 그렸는지는 설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 2019년 지수 업종 지수 그런 거 할 때 연초에 제가 시황 그 영상 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그림 펼쳐가면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이번 주에 계속 얘기했죠. 고동색 단기 추세선 저항선이고 지지선이다 그랬죠. 고동색.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렇게 선 따라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바짝 붙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선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단기 저항 추세선이 상향이잖아. 상향. 그러니까 이게 슬슬 단봉으로, 큰 봉도 아니야, 단봉으로 계속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이 단봉이지만 이 안에서 섹터나 이수 가져가는 종목들은 변동성을 주고 가면서
그러니까 옮겨 타는 거지. 장중에 막 움직이는 거, 장중에 섹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섹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상승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 수익 났을 때 챙기고 또 다른 섹터 들어가면 되니까. 매매를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코스피인데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똑같잖아. 단기 추세선. 그죠? 제가 저 선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선 색깔은 바뀌었는데 그림은 제가 똑같이 그렸어요. 연초 연말에. 왜냐면 똑같이 보는 제가 그린 선들이니까. 근데 이 선이 왜 바뀌었냐면은 내가 그 지금 올해 들어서 두 번인가 세 번 뻑이 났어요. 이 HTS가 이 화면이. 그래갖고 옛날 거 불러오고 하다 보니까 색깔도 바뀌고 막 설정되어 있는 설정값도 바뀌고 막 그래요, 지금.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보던 거니까 대충 그려놓은 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2019년도 설명드린 거하고 별 차이는 없으니까 이 선이 빠져있네.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 하시면 돼요. 이건가 그럴까? 이 선인가? 어떤 선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자, 그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예? 이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선 색깔도 지난번에 바꿔놨는데, 이거. 이 뻑이 나서 그래. 뻑이 나서, 선이 뻑이 나서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세선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수세선이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얘가 그냥 이렇게 갈 거냐.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이렇게 갈 거냐. 그냥 일로 갈 거냐. 어? 그게 근데 관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하면은, 일단은 위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레벨업이 되면서, 이제 위에 이제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내려옴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추세선 이탈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이 추세선 따라 계속 가는 거고. 길은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방향은 항상 세 방향으로 보라. 확률적으로 얘가 높아도 세 방향은 짐작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해서 나는 짐작을 요 가운데 추세선 따라서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왔을 때는 좀 주의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돌파를 해갖고 일로 가ปุ๊수. 그런 건 뭐 상승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하락을 할 경우 만약에 여기 때는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락할 때 특히. 위로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선 따라서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세 방향을 봐라. 요거는 코스닥이고요. 요 코스피입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맞아도 제가 그 보통 뭐 시황 뭐 얘기 설명하는 게 잘 맞는다 어쩐다 뭐 잘난 체 해도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지. 세 가지를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이 그랬습니다. 잠깐 저도 자세히 안 봤으니까 오늘 시장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한번 볼까? 분봉 10분봉 5분봉 거의 뭐 수세선 따라가듯이 이렇게 갔네. 막판에 근데 수량이 확 줄었었는데 코스닥이 움직였었나?
이때 좀 줄었었나 보구나. 이때 수량이 좀 줄었었네. 아까 1100 몇 개에서 100개 정도가 줄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네. 막판 회복을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 짧으니까 금방 회복을 한 거예요. 개수가 해봐야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개수 해봐야, 200개니까, 100개니까, 뭐, 금방 하지. 회복되는 건 100개니까. 어쨌든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추세선 따라 움직였다. 자, 장전에 이제 제가 이제 뉴스는 못 봤지만 멘트를 하나 달았던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을, 어제 있어도 고객 예탁금을 장전에 봤어요. 근데, 뭐, 고객 예탁금은 뭐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25조를 넘겨야만이 고객 예탁금은 신용융자는 10조를 넘기면은 긍정으로 봅니다. 네, 긍정으로 보는데, 이거를 못 넘겨요.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은 10대 4로 봅니다. 이 저항근액 팁이니까 꿀팁입니다. 이건 메모해 놓으세요. 물론 이 숫자나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팁, 답답한 게 그렇지만 이 수치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그거는 정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 왜 비교를 하는지를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꿀팁인 거지. 이 숫자는 그냥 참고용이고 참조용이고 이 참조용이고 이런 거는 제가 누구니 뉴스든 뭘 저 기법을 강의를 하든 뭘 하든 해도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종목을 백날 주면 뭐합니까? 이런 종목 주면 뭐해? 이런 종목 주면 뭐해? 하루 먹고 살 거예요? 하루살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의미나 의도나 그걸 핵심을 잡으셔야 된다 이거지. 맥을. 어제 그 시황 설명할 때 저 아시아권이 하락을 했고 일본도 하락을 했고 유럽도 하락 출발을 해서 미국장이 하락을 하면은 저항 추세선에 단기 추세선에 밀릴 거다. 그걸로 보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랬는데 강보합이었어요. 강보합 미국장이. 그래서 추세선 따라 계속 움직인 거예요. 미국장이 의외로 강보합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침에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 YIK가 셌어요. 아침에 장전에. 이건 장전에 본 거예요. 장전에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얘는 어제 종가에 잡았던 애고 얘는 그 전에 뜨고 있던 애고 매도를 다 했지. 근데 YIK를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주식에 대해 종목 담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미술을 쓰기 때문에 얘는 100%짜리야.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40%짜리는 두 배를 50%짜리는 두 배를 돈을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돈이라도. 응? 1억을 쓰면은 얘는 1억밖에 배팅을 못하지만 다른 애들은 2억을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블로 될 수 있는데 얘는 더블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전이잖아요. 장 상황이 아니라 장전이니까 그냥 얘를 그냥 패스를 해버린 거야 내가. 그리고 이제 다른 애를 매매를 하려고 그랬지. 근데 왠가 다른 애는 안 가고 얘를 잡았나? 얘를 잡았지. 얘를 잡았지. 얘는 가지도 않고 얘가 그냥 계급등에 붙대. 그나마 근데 얘가 얘네들이 상승을 해줘서 그나마 위안이 삼았죠. 위안을 오늘 어쨌든 간에 그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골라놨다가 못 먹고 엉뚱한 거 잡아갖고 손실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전에 같은 경우 그렇다 이거지. 장중에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장중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장중에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호가창이라든지 차트라든지 기타 그런 걸 보잖아요. 확인을 하잖아. 실제 상황을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니까 그나마 나아요. 장중에는. 근데 장전에 종목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일어나죠? 페인팅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짓 장난질이 많기 때문에 장전에 종목을 골라서 거기서 배팅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침에 딱 스타트 할 때부터 봐야 돼.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잡으면은 저같이 이렇게 여러 개 막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잡아놨다가 아예 괜찮네 괜찮네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아침 시작할 때 보자 그러면서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다 못 보는 거 결국엔 다 못 봐.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봐서 어? 끌고 갔으면은 배팅을 해버리면 그냥 빨리라도 먹고 나온다 생각하고 들었다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종목이 많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다 볼 수가 없잖아 한꺼번에 다 열어놓고 물론 창을 미니 창을 열어놓고 볼 수도 있지만 신경을 그렇게 못 쓰인다는 거지. 왜냐면 언제 장 초반에 막 움직이니까 중간에 장 중에 중간중간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움직임이 어떤 건 천천히 가는 애가 있고 어떤 게 빨리 가는 애가 있지만 장 초반에는 막 시가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 여러 개를 잡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습관을 여러 개를 보는 습관을 들여놔갖고 옛날 펀드 매니저 같이 여러 개를 종목을 보는 습관을 들여놨어요. 처음부터 초보 때부터. 그리고 매매도 그렇게 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습관을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몰빵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종목에 대한 집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게을러서 막 잠자고 막 중간에 제가 잠을 많이 자잖아요. 중간에 잠도 자고 테레비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화면은 안 보고 주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전업이라고 말하긴 그래요. 솔직히 저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중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응? 어디가 저거는 메모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삭제했나? 어제도 웅진 신급이 파니까 올라가 보고 오늘도 한국내화도 팔았어요. 어느 분이 내 밴드로 왔다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한국내화 상한가 찍었다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침에 봤어. 열받아갖고 내가 안 보고 그냥 상한가 가기 전에 움직이는 걸 나와 찍혔어요.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잡혔었어 원래. 근데 매매를 안 했었어 열받아갖고. 왜? 어제 팔았으니까. 저는 미수를 쓰기 때문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열받은 거. 당일날 올라가는 걸 급등하는 걸 잘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또 그 다음날 왜냐면 잡는 게 이제 검색식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제가 팔았든 뭘 했든 간에 이 거론되는 종목들은 관종은 해보시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다 그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걸 다 이 여기에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들 아니면 회전율이 많은 애들 그런 애들도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렇지만 일단은 활발하게 움직이면 일단 좋은 거지. 검색식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막 활발하지 않은 애들도 잡힌단 말이에요. 검색식은. 왜냐면 그 검색식은 바닥에서부터 잡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도 설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놓쳐갖고 배가 아팠죠. 오늘 배 아픈 일이 매일 일어나요. 그냥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일어나. 몇 개씩. 자, 어쨌든 오전장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8시 넘어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 sem코하고 파인텍이 막 장을 갖다가 흔들어 놓더라고. 얘가 속해 있는, 섹터들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섹터만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섹터라는 게. 그러니까 얘 때문에 걔네들이 다 상승 섹터로 올라가 있고, 파인텍도 얘 때문에 상승 섹터로 올라가 있고. 파인텍은 그거 막, 굴뚝 그거하고 관계없는 회사인데 얘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그러대? 어쨌든 간에 상관없는 회사가 올라가는 바람에 장을 갖다가 막 흔들어 놨어요. 섹터를. 그래갖고 섹터가 혼수 상태였어, 아침에. 그럼 이제 좀 지나서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상승 섹터가 이제 특수건설도 올라가니까 또 이제 4대강하고 헤드터널이 같이 섹터로 올라왔는데 4대강하고 헤드터널은 유사한 종목들이에요. 같은 섹터로 보면 돼요, 거의.
특수건설이 양쪽 다 소속이 돼 있고,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다 상승을 했었어요. 아침에 오전장에. 카메라는 뭐 꾸준합니다. 얘는 거짓말 안 하고 카메라는 꾸준한데, 진짜 초보분들은 얘 잡아 작년부터 얘만 들고 갔어도 그냥 뭐 중장기 매매만 했어도 돈 됐을 거예요. 큰 그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매매를 중간중간 단타성으로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메인이 이제 전기전자를 강수급을 했어요. 3일째 메인이. 금융업도 오늘 공유업을 오늘 잡았더라고. 그 메리츠 자동차 보험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 확인 안 해봤어요. 종목도 뭘 잡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오전장에 보니까 금융업 강소급 들어오고 전기전자 강소급 들어오더라고. 기관은 대부분 업종을 매도했어요. 코스피 업종에. 코스피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피 업종에 대부분을 매도했어요. 대부분을 매도했고 북한주가 이제 부상에 올라와서 북한주가 오전에 올라왔어. 오전에 막 올라온 게 아니고 오전에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섹터들이. 그럼 오후장 되니까 막판 되니까 막 도배를 해놨대. 나는 그래 얘가 왜 올라오나 그럼 그냥 애들이 장난치나 보지 하고 나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상위 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섹터가 10개 섹터가 있다 만약에 가정하에 보면 이 하단 부분에 한두 개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북한주가 섹터가. 근데 나는 그래 별로 신경 안 썼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도 아니었어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이때 잡았으면 돈 됐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고 뭐 말하지 말고 나가 딴짓 했지 또. 코스닥은 연기금만 매수 중이었고, 코스닥은 기관은 매도였는데 연기금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코스닥을 아침에 오전장에. 그리고 제가 어제 시황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상하 가족은 이현상으로 보고 생각해라. 이현상이라 생각하고 매매는 주의해라. 신규는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비추다 그랬죠.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죠? 상하 가족. 그리고 내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실적 시즌에서는 주의해라 그러면서 제가 시황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주의하세요. 실적 시즌에. 그랬더니 4, 4분기 지금 발표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죠? 12월 1월이니까 15일이잖아요. 4, 4분기 발표 시즌인데 이제 연하고 퉁치니까 이제 연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이제 연 연계되고 그 다음에 1분기 올해 1분기 것도 연계되고 막 하니까 이제 복잡해요. 상반기에는 그 실적이.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 보면서 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홀딩성이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왜냐 중간중간 실적을 하니까. 제약바이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중지식 대비 오늘 상당히 열받았고. 얘 말고도 또 있어. 많아. 근데 다 언급하기. 매일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매일 있는데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종목들도 잘 언급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따라 매매하실까봐. 제가 리딩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면 모를까 뭐. 근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여기 공식적으로는. 자, 트럼프 전방위 조사 예고. 코온. 4달 소환. 4달 다음 달 2월달이에요. 2월달. 그러면 이제 탄핵권 얘기 나오겠지. 탄핵권. 다보스 참가 전격 취소. 김정은이 다보스 가면 좋겠네라고 내가 영상에다 그래놨더만. 이벤트인데 최고의 이벤트라고 그랬더만 취소 그랬어. 트럼프는 좀 골치 아픈 게 예산안도 걸려있지, 탄핵도 걸려있지, 미중 무역 분쟁도 걸려있지, 북한도 걸려있지. 여기서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 좋을 리가 없지. 북미 2차 회담 이상신호, 부정적 기류, 제가 우려한 부분인가요? 근데 강경화 하고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로 자꾸 얘기를 한 2차 회담을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언론이 그렇게 내가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그 안에
언론이 아마 유도를 하는 것 같아. 유도성인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면에 적어놨지만은 북한지가 왜 상승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오른장에도 이걸 보고도 내가 매매를 잘 안 했던 게 그거예요. 주의한 게.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나는 중국한테 왜 김정은이가 왜 가? 잘 되고 있으면 갈 리가 없는데. 일단 그랬어요, 뭐. 저는 갑자기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뉴스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 중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요게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시간차로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나중에 뉴스를 본 거니까. 보고 이제, 이 덱스터가 또 이제, 응? 급등했대. 파인텍과 똑같은 거대. 언론 애들, 이런 찌라시 돌리는 언론 애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이 덱스터 뭐, 인수 안 하는데, 인수권 뉴스 내보내갖고 상한가 간 것 같은데. 원래 이거 신과 함께가 CJ하고 같이 하다가 CJ 말 안 듣는다고 애가 그래갖고 틀어져갖고 롯데하고 해서 신과 함께가 한 거잖아요. 그죠? 응? 그랬다가 갑자기 덱스터가 이제 CJ한테 인수된다. 응?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게 좀 있고 이상한 게 뭐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응? 뭐 CJ 측에서는 확인 중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하여튼 언론은 믿을 놈들이 못 돼요. 중국, 인도로 가속화하는 세계 공장이 이동을 한다. 제가 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이 포화다. 인도가 신규 하는 사람들, 신규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도 쪽을 뚫어라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이 순서를 중국, 베트남, 인도, 응? 아니 중국, 베트남의 중간에 뭐 라오스라든지 기타 뭐 보마, 미얀마인가 뭐 라오스인가 그쪽에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인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예전에 한 5년 전이에요. 5년이 뭐야? 꽤 되기 전에부터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한 이게 영향이 커요. 인구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돈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단위 면적 땅이 사람은 많지만 인구는 작은 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수 경제의 그 부분도 깔고 가는 게 있고 없는 거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난데 오후장은 뭐 갑자기 오전장에 오후장 뻥 뜨고 마감으로 넘어갔습니다. 마감 뉴스 중국 두산중공업 얘는 원전이죠. 원전. 근데 일본 히다치가 원전 3조 손실하고 영국 그 한이 뺏겠니 어쨌니 생 난리치더만 3조 하고 손 갔어요. 하나 큐쉘 이거 태양광 뉴스 계속 나오죠. 매일 나옵니다. 태양광은. 자, 그리고 이제 요새 에너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쪽이 저 파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파력, 풍력, 태양광 또 뭐 있어요? 지열 등등 이런 에너지들이 뉴스가 상반기에는 그냥 찔끔찔끔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같이 이슈 붙어갖고 상승을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시황에 내가 설명드렸는데 늦봄, 초여름 그쯤 되면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아, 지켜보세요. 어떡하래. 그 시점은 기억해놨다가 지켜보세요. 자, J 콘텐츠리 스카이캐슬 올라갔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올라갔나요? 그래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올라가긴 올라갔더라고. 오늘은 안 봤어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에이, 처음에 내가 이거 첫 방부터 봤는데 얘가 알았으면 얘를 샀지. 그냥 칠판
그거 신학기 출판 그 엮인 그도 그거만 좀 그래도 몇 번 매매를 해서 먹었지. 어쨌든 간에 예, 그걸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종목을 잘 잡아야 돼. 잘 알아야 되고 연계성도 봐야 되고. 자, 아베는 뭐 또 깝죽깝죽 까불고 있고 금값 월가에서는 올해는 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금이 올해. 제가 예상한 대로 예상을 지나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올해는 뭐 유가가 있지만 유가는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위아래 들락들락 할 거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가 바닥인 상태니까 유가가 반등은 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거다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지금 50달러 넘어갔잖아요. 유가는. 그렇지만 저는 그 금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엘컴텍 얘기를 했던 거고 지수 안 좋을 때 엘컴텍이 지수 안 좋을 때 관종해야 될 종목이라고 내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 동생들이 누구냐면 그 동생들이 있어요. 또 내가 엊그저께도 매매를 해서 먹고 나오는데 오늘도 떴지. 걔 컸어. 그 뭐야 아이씨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 두 명인가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있고 응? 그런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아이씨 이름 생각이 안 나. 일단 한 애는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이고 또 한 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제가 원래 머리가 암기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숫자, 이름 뭐 그런 걸 잘 못 외워요. 옛날부터 암기력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걔 이름을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되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잡혀도 티플렉스 맞나? 티플렉스 거예요 아마. 티플렉스 내가 얼마 전에도 매매를 했어. 그래갖고 먹었어. 크게 먹었지. 티플렉스 급등했었으니까. 얘네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1순위는 자 순서가 1순위는 엘컴텍을 보시고 예? 이 다음에 이제 고려안이 역시 무겁거든요. 원래가 얘는 무거운 애였어요. 원래가 근데 최근에 그 뭐 때문에 정치주의에 엮였나 뭐 때문에 하여튼 애가 급등하고 막 급변등하고 막 그랬었지. 아 북한주 때문에 그랬나? 어쨌든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지금 비금속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잖아. 얘 말고도 티플렉스인가? 맞나? 하여튼 여러분 그 하여튼 이런 비슷한 글자 있는 애 있어요. 그 종목이. 하여튼 그 업, 기업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제 말귀는 무슨 말뜻인지 알아들었을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그리고 유럽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고 중국 상승했고 니케이도 상승했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도 상승하겠죠. 그럼 어제는 다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장 하락하겠죠. 그랬죠. 제가 근데 강보합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다 상승했겠죠. 상승하겠죠. 그런데 반대니까 항상 그냥 하는 말에 웃자고 썰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고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이 100여 곳 파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의류 생산은 세계 2위인데 최저임금 51% 인상이 너무 작아서 지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작아서 물가 인상이 엄청 뛰었는데 51% 인상을 최저임금 51% 인상하는 게 너무 작다고 그랬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곳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세계 2위 의류 생산 세계 2위인데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일단 웅진신급이 유상추 청약률이 104 코에이 인수 이 아저씨는 뭐 팔았다 샀다 코에이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그 유상증자 104,
104%가 넘었지.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이제 긍정이다 이거지. 신과 함께 저작사 인수 노다 협력 방안 검토 중. 그것도 틀어줬었는데 뭘. 자, 현대차 그룹도 최저임금 위반이다. 초봉이 5,600만 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편법을 많이 써요 기업들이. 기본급을 작게 해주려고 각종 수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하고 그 해석을 하는 거에서 법 적용하거나 입건 해석하는 부분에서 신랑이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노동자들도. 그리고 민노총에서도 이 새끼들이 그런 거를,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걸 갖다가 먼저 하고 해서 국민 여론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새끼들 지네들 밥그릇만 챙기고 기업들이 달라붙어 갖고 뒤로 소찌랄이나 하고 다니고. 하여튼간에 최저임금이 위반이라는 거는 이 기업들이 잘못한 거지, 최저임금 그 인상하고 뭐 하락하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급이 작은 회사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오너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기본급을 갖다 최저임금으로 맞춰 놓는다고. 보통 보시면 지금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큰 회사가 그러면 더 한 거지, 더 문제가 있는 거지, 더 문제가 있는 거지. 큰 회사가 그러면 조그만 회사 구멍가게나 그러면 이해가 돼.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그래 하면 안 돼. 뭘 최저임금으로 맞춘다니까. 일부러 역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을 이렇게 한 달 최저임금을 맞춰놓고 월급을 맞춰놓고 그거를 역으로 짜맞추기를 해요. 수당으로. 교통비, 뭐 식비, 뭐 밥을 주는데 식비를 왜 줘 또. 의복비, 피복비 주고 옷 주면서 무슨 피복비를 왜 줘 수당을. 그러면 각종 수당을 막 넣어놔요. 그래갖고 한 달에 만약에 500만 원 받기로 했어 월급을. 그러면 최저임금이 만약에 뭐 200만 원이다 월. 그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본급이 200으로 맞춰놓고 300을 갖다가 수당으로 다 떼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지. 최저임금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하고 얼마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편법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런 거를 데모를 하고 이런 걸 어? 민노총에서 들고 날치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뭐라 하는지 자, 너 지네 꼬락서리가 지금 이렇고 자기네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민노총 애들이 이걸 몇 년간 이러고 있었던 거야. 얘네가 몇십 년간 있었던 거지. 공장은 국내에 하나도 안 짓고 있는데, 밖에 짓고 있는데, 왜 짓고 있는데, 해외에 다 짓고 있잖아. 공장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국내에 좀 지어야 된다고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 수소차 지원할 테니까 국내 공장을 지어주세요. 대통령이 기업인들한테 아부하고 있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이재용이한테도 그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재용이한테도 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구속도 안 시켰잖아. 그래서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해줄 순 없고 하니까 여론도 있고 사람 눈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묶어놓고 지금 기업 인수하려고만 하지. 공짜로 먹어갖고 나라가 망해서 팍 기울어져서 기업들 도산 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재벌들은 지금 이재용이나 그런 애들은 다 10대 재벌 애들은 현금을 다 안고 있잖아. 투자를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얼마 뉴스도 나오잖아요. 막 죽겠니 어쨌니 뭐 그러면서도 그 뉴스가 나온 적도 있잖아요. 현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얘네들 지금 주식시장에 쩐주들도 당연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이 사람들 뭐 머리를 생각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이 머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뭔 생각하는지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아부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고개 숙이는지 얘네가 고개 숙이는지 문재인이 고개 숙이는지는 모르고 나도 그래서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데 하는 말이 그냥 중요한 거는 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얘네가 잘못한 거라는 거지 편법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지 맞추니까 법적 법대로 짜 맞추지 그거를 그렇지만 그 세팅을 할 때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맞춰 놓는다니까 맞춘 상태에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대기업에서도 한다니까 중소기업은 당연한 거고 협력업체는 또 더 그렇고 협력업체 계약할 때 연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임금 계약부터 해갖고 임금 인상을 정직원들 임금 인상을 대고 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협력업체 임금 인상을 해줘요 그러면서 협력업체들이 말 잘 안 들으면은 직원들 만약에 5% 인상했다 그러면 얘네도 니네 6% 인상해줄게 그러면서 더 해주는 거니까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찍수를 하지 마 그런다고요 그럼 협력업체들은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지 근데 금액은 정직원들은 10,000원 올라가면 인상이 10,000원 되면 얘네는 5,000원 되는 거예요. 6%인데도. 왜? 기본급이 작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급제다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틀린데 같은 6%가 5%라도 같은 5%가 아니고 같은 6%라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더 높게 인상시켜준다 해서도 그거 같은 의미의 이 최저임금을 왜 기본급을 맞춘다는 세팅을 한다는 게 왜 최저임금에 세팅을 하겠어요 기업들이 또 엉뚱하게 좀 38선으로 빠졌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가짜뉴스 언론들 떠벌리는 거 특히 한국경제 응? 떠벌리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걔네들 그거 다 그쪽 애들이니까 한국경제도 난 제일 꼴보기 싫더만 TV조선은 아예 유치원 같이 하니까 그냥 유치원인가 보다 하는데 한국경제는 이만은 아주 대놓고 반정부가 돼. 그 뉴스 읽어보면 참 짜증나서 아니 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 뉴스를 많이 봐요. 그런 걸 많이 본단 말이야. 방송도 많이 봐 일부러. 그럼 내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 방송이나 그런 건 잘 안 봐요 저는. 왜? 내가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 사람도 비슷하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 하는 걸 비슷하기 때문에 안 봐.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걸 왜 보냐면 내가 또 모를 수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답답해. 막 애도 아니고 유치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유치원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어? 지가 그래 하고도 안 했다고 배째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방시아 씨가 당당하잖아. 그래 하고도 홍석현이는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홍석현이 그는 생각하는 게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보여요. 중앙일보지. 한국경제도 그렇고. 자, 일단은 또 엉뚱한 데 빠졌으니까. 자, 이제는 시장 이제 마감을 집니다. 이제 마감 뉴스 몇 개 안 되는 거 같고 엄청 떠드는데 일단 마감 뉴스 봤고요. 이제 마감 시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음 주 밑에 부분 다음 주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연기금이 양지수를 매수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죠, 그지? 양지수를 매수를 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와중에 연기금만 매수를 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연기금 한국증권, 삼성증권 걔네가 26일까지 그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27일 날 풀려요. 삼성증권이. 그러면서 연기금에서 이렇게 분배를 친단 말이에요. 그 했잖아요. 그 82개에서 500개인가 몇 개로 적정 그런 거 하듯이 그런 거를 연초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금 풀고 뭐 하고 눈에 분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얘네가 이제
삼성증권도 이제 거기에 포함된다. 근데 국민연금에는 삼성증권이 상반기에 빠져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삼성증권이 빠져 있어요. 자금 운용에 대해서. 근데 상반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상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되겠지 당연히. 근데 예, 다른 데는 삼성증권이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보기로는 국민연금에서는 삼성증권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 양지수 매수로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상승액터는 이제 북한주로 도배를 했다. 아까 얘기했죠. 연구금이 어제 오늘 수급이 붙은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좋은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주 전체가 거래를 붙이면서 상승하는 것이 이해가 이 앞에인가 얼마 전에 그 연말인가 언제 북한주가 같이 막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북한주 이거 어, 주의하세요. 내가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 거래가 안 붙었었어요. 그때 거래 없는 상승이었어요. 그때. 근데 오늘은 거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자금이 들어오는 건지, 응? 펀드나 뭐 기관 연간 그 연기금이나 뭐 기관 뭐 어디 자금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제 돈이 거래도 붙으면서 상승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북한주 뭔 이유가 있나? 아니면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놀았으니까 뭐 게을러 갖고 잘 몰랐지. 모르고 다만 그냥 뉴스 나온 거 내가 알고 있는 뉴스에 대한 거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일주일 뒤에 갑니다 그랬잖아요. 어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내 기억으로. 어? 그 방부 갑니다 그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강경환가 누가 그랬잖아요. 개성공단 그 돈을 현금이 아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 가동하려면 개성공단을 가동을 하려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 강요가 얘기를 했으니까 관료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지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톡이나 뭐 밴드 돼 있는 거는 신선한 생각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없어요. 제가 또 나중에 체크해갖고 막 사람 소통 안 하면 막 다 내쫓고 하니까 아니면 없애버리고 막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 내용을 이 제목을 모르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로나 뉴스가 뭐가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주말에 파악을 하든지 해야겠죠. 반도체가 이번 주 강수급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3일 날이 23일이면 한 2주 남았어요. 2주. 세미콘 코리아라고 있어요. 세미콘 코리아.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재료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국내. 한국에서 하는 거. 국내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 재료 그거예요. 그 행사예요. 그게 23일인가 했어요. 근데 23일이 2주나 남았는데 벌써 수급이 붙는다? 이해가 안,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반도체도 붙는 이유가. 그래서 이것도 북한주도 그러고 반도체도 그러고 그래서 얘나 뭐 저 펀드나 어디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강하게 지금 수급이 붙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수급 얘기를. 그래서 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권도 뉴스 나오고 뭐 뉴스도 뭐 재탕 삼탕 나왔는데 인상되는 거는 이번 주 다음 주인가 이것도 다음 주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도 일주일 남기고 수급 그러니까 오늘 붙었잖아요. 오늘 수급 붙었잖아요. 어? 오늘 금융 쪽에 아까 아침에 오전장에 금융에 수급 붙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금융업 강수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강수급이 얘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보험료 인상권이 메리츠, DB가 DB, 메리츠
걔네가 1차적으로 먼저 해요. 응? 메리츠하고 DB하고 현대 1차적으로 현대 DB 메리츠가 1차로 먼저 해요. 1차.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KB가 그 다음에 2차야. 2차로 KB가 합니다. KB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이건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거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있어. 다음 주 이맘쯤에 한 일주일 남게 놓고 다음 주 이것도 16일이네. 16일. 이거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그 업체마다 틀리게 한다고 날짜가 틀리다고. 얘는 일요일인가 그렇고 일요일인가. 얘는 19일. 자,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롯데를 내가 잡았는데, 롯데를 내 검색식이 잡혀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저 자동차법 인상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매수를 했었는데, 에이씨, 롯데가 이거 안 봤어. 내가 이걸 확인 안 했어. 얘네 걸 메리츠나 잡았고, 오늘 메리츠 검색되더만. 롯데 있어서 내가 메리츠 검색돼도 한 쳐다도 안 봤어. 롯데를 들고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짜증. 자, 그리고 일단은 그 양수구 업종이 이제 코스피에 이제 화학, 기계, 유통, 유통이 코리아 네, 여러분, 유통 양수급은 17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는 알 수는 없고, 어? 양수급 17일부터 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때문에 올라가는 건 양수급이 붙은지 안 붙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17일이니까 다음 주잖아요. 맞죠?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1년 전기전자, 통신장비, 화학. 여기도 화학. 이 화학은 다 화장품까지 포함되어 있는 화학입니다. 업종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양지수는 제가 말한 박스 횡보를 언급한 게 작년 11월쯤인가 제가 2달 넘었어요. 박스를 횡보를 하고 있는 지금 지수가 양지수 모두 다가 응? 2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락했을 때 내가 반등을 했을 때 11월 10월 말이네. 10월 30일이 10월 30일이네. 그래서 내가 이때 반등했을 때 양봉 나왔을 때 일단은 기다리세요. 확인하고 하세요. 라고 그때 그랬었어요. 매매를 할 때. 사람들이 응? 이때 급락을 했었잖아요. 급락을 해서 확인하고 하세요. 적극적 매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내가 이제 보고서 이때쯤에 이제 그랬지. 11월 달 그거 맞지. 제가 박스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박스입니다. 그랬어요. 박스입니다. 박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1월 달이니까 지금 2달하고 넘었잖아. 2달 보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코스피도 똑같아요. 지금 이건 코스피고 아까 그거는 코스닥이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위치는 코스피랑 코스닥은 다르다고 내가 2019년도 차트 설명할 때 했었어요. 뭐가 틀리냐? 그 동영상 보세요. 동일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어요. 코스피가 위험한 거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자, 일단은 11월 달에 2달 넘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갑자기 2달 넘었다는 얘기를. 예? 보통 그 주식은 홀수에 홀수. 3, 5, 7, 9, 13. 그런 식의 또 홀수 개념이 있어요. 11, 13. 그러니까
그 홀수 개념이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3이면은, 석 달이면은 일단 1분기예요. 지금 2달 보름이잖아. 2달 보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2달이면 얘기를 안 했지. 왜? 석 달이 다 돼가니까. 저는 항상 미리 얘기한다 했잖아요. 미리. 석 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온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안 올 수도 있지. 그럼 5달 되면 오겠지. 자, 그래서 3월달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이 1월인데 2월이면은, 자, 3월이면 몇 달이에요? 5달 행보예요. 5달 행보. 그죠? 자, 1월달이 마무리되면 2월달이면은 3개월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만땅을. 쉽게 얘기하면. 아까 11월 1일이었잖아요. 만땅을 채우는 거예요. 그 2월달에는 어떻게 돼? 파동을 한번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언급을 하는 거는. 하락이든 상승이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름이 이제 2월달이니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대비를 해야 되지. 이제 좀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수익을 챙길 건지 손실을 줄일 건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양지수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매번 뭐 동일하게 말했듯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기 추세선, 저항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음 주도 뭐 그 추세선을 지켜보는 거 관종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 주도 이 추세선을 따라서 얘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파도를 타는지 예? 위아래 가는지 이러고 지켜보고 뭐 그것밖에 없다 이거지. 자, 공통된 게 뭐야? 다 단봉이에요. 단봉. 이 장봉이 없었어요. 장봉이. 응? 단봉. 상승도 이거 하나 있었고 거의 없었잖아. 이거 뭐 응? 제자리 온 거고 없잖아요. 다 단봉이에요. 단봉. 응? 그리고 이 폭도 좁아. 그죠? 이게 단봉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활성화가. 그래서 지금 이 축적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응? 아, 또 이걸 보여줘야 되나. 바닥이기 때문에 응?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닥이기 때문에 응? 자, 방금 본 그 화면이 틀리죠? 그거니까 그 하나는 코스피고 하나는 코닥입니다. 참조를 하시고 자, 저항선 단기 추세선 저항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다음 주도 그걸 관종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매매는 단타성으로 하시고 그거는 항상 제가 작년에도 또 계속 누누이 한 얘기니까 추세 매매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추세 매매할 상황이 아니라서 추세 매매라는 건 홀딩 매매 개념이 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 매매니까 파동을 내려와도 올라가는지 내려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응?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 개념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도는 자금도 없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제 주간 전략 하실 때 이제 지수에 관한 설명은 요걸로 오늘 지금 시황 설명한 걸로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주간 전략에서는 그냥 주말에 나온 뉴스하고 간단한 걸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둘째 주 주말 시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